안녕하십니까. 푸른길 정형외과 원장 장영재입니다. 오십견이란 의학용어로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합니다. 관절 주머니에 염증이 생겨서 유착이 되었다는 말인데요. 과사용이나 외상 이후에 발생한 염증으로 인하여 어깨 관절 주머니가 두꺼워지면서 주머니 안에 상완골의 머리가 움직일 공간이 좁아지게 되고 주변의 조직이 당겨지고 부딪히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치료에 있어 간과되는 부분은 주머니가 굳어짐에 따라 근육들도 충분한 수축과 이완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근육의 단축, 짧아짐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오십견은 재발할 수 있습니다. 진단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검진자, 즉 의사가 환자의 팔을 수동적으로 들어올려 완전한 가동 범위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오십견 진단은 관절이 굳어져 있는 상태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분들이 만세 동작을 해보면 본인은 끝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등이나 날개뼈를 이용하여 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준이 되는 뼈가 견갑골인데 견갑골에 회전 없이 팔이 온전히 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2차성 오십견이 있는데요. 회전근개 파열이나 석회, 충돌증후군 등 다른 질환이 동반되어 있으면서 가동 범위까지 줄어들었다면 2차성 오십견이라 진단을 내립니다. 2차성 오십견은 다른 질환으로 인한 통증으로 어깨를 쓰지 않으면서 깁스를 오랫동안 한 것과 같이 굳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1차적인 질환을 해결해도 오십견을 해결하지 않으면 느껴지는 통증은 그대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많은 오십견 환자분들 중에 내원 전 주사 치료로 스테로이드나 프롤로, PRP 치료와 더불어 도수 치료를 받고 오시는데 오랜 치료에도 호전이 없다고 내원하십니다. 오십견의 병인을 이해한다면 이러한 치료로 잘 호전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행한 오십견의 경우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잠깐 호전되는 양상만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오십견으로 오진되는 경우로 가끔 통증이나 특정 근육의 단축에 의해 일시적으로 팔이 들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스테로이드 주사나 이상 근육에 체외 충격파를 적용함으로써 한두 차례 치료로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의 세심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간단한 팁은 환자의 팔을 들어보면 더 이상 들어지지 않는 각도에서 약간의 텐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취하 도수 조작술로 굳어진 관절 주머니를 열어주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물론 매우 심한 경우는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험상 99%에 가까운 환자는 도수 조작술과 추가적인 체외 충격파 치료를 통해 매우 빠르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외래에서 통증을 느끼지 않도록 마취를 하고 시행하는데요. 한 개의 주사만으로 마취하는데 10분, 시술 시간이 1분에서 5분 정도로 짧고 다음 날부터 바로 일상생활에 복귀가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1년 이상 지속된 심한 오십견 환자의 경우도 대부분 2주 이내에 거의 정상에 가깝게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똑같이 도수 조작술을 시행하더라도 온전한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십견은 단순히 유착에 의한 관절 주머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도수 조작술 후 마취가 풀리면 병이 진행하면서 사용되지 않은 근육이 다시 구축이 되기 때문에 관절 운동의 제한이 다시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외 충격파를 통한 근육 단축에 대한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의 기본은 도수 조작술과 이후 2주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체외 충격파를 적용하여 짧아진 근육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어깨 관절이 굳어져 있어 날개뼈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팔을 들어 올렸기 때문에 120도 이상 전방 거상이 될 때까지 치료를 시행합니다. 회전 운동 시 영향을 미치는 삼각근과 대원근, 소원근을 치료해 줍니다. 삼각근은 견관절을 내회전시킨 자세에서 치료를 시행하며 대원근, 소원근은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치료를 시행합니다.
전방 거상이 좀 더 제한된 경우 시행합니다. 옆으로 눕거나 바로 누운 자세에서 전방 거상을 시행하고 장력이 느껴지는 부위를 따라서 시행합니다. 오십견 환자에서의 체외 충격파의 적용은 마취하 도수 조작술 시행 후 방사형 충격파와 초점형 충격파 모두 사용하여 치료해 주어야 합니다. 방사형 충격파는 근육 긴장도 감소 및 이완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초점형 충격파는 방사형보다 더 깊은 부위의 건골 부착부나 단단하게 굳어진 근육 다발 부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체외 충격파 치료의 진통 효과 및 대사작용, 그리고 각 치료의 특성을 생각해 본다면 두 가지 치료를 모두 적용해야 하는 이유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초점형 충격파의 적용은 어깨 후면부에 위치하면서 동시에 깊은 곳에 있는 극하근과 삼두근, 대원근, 소원근 부위와 어깨 관절을 둥글게 덮고 있는 삼각근 자체가 주 치료 부위입니다. 그리고 어깨 전면부까지 전체적으로 확인하며 치료해야 합니다. 치료를 위한 자세는 이전에 언급되었었던 삼두근 치료 자세와 동일한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통증으로 인해 치료를 위한 어깨 벌림 자세가 유지되지 않을 시에는 삼각근 부위를 먼저 치료해주면 조금 더 수월한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극하근과 삼두근, 대원근, 소원근 근육들은 견갑골과 상완골의 기시 정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근육들로 인해 팔을 벌리거나 들어올리는 동작이 제한될 수 있으며 특히 오십견 환자에서는 더 단단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이런 제한을 만드는 근육에 초점형 충격파를 적용합니다. 삼각근은 어깨를 덮고 감싸는 가장 겉에 있는 근육으로 에너지가 깊이 들어가는 초점형 충격파의 특성상 치료 시 삼각근 전후 측면부뿐만 아니라 상완골 주변으로 부착되는 더 깊은 곳의 회전근 부착부들이 함께 자극되어 치료될 수 있습니다. 어깨의 움직임이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방 거상을 제한시키는 근육들을 위주로 더 많은 타수의 치료를 적용합니다. 오늘은 오십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단순 염증이라고 진단받고 반복되는 주사에 호전이 없거나 수술 혹은 도수 조작술 후에도 어깨의 가동 범위가 회복되지 않는 분이 있다면 환자와 의료진 모두 근육의 단축을 의심하고 체외 충격파 치료를 적용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